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입니다. 구독 안 누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한번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인생을 바꾼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2년 전에 팟캐스트를 했었어요. 잠깐 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마음이 컸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이제 좀 다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책 읽기는 제 인생을 정말 크게 변화시켜줬어요. 제가 책을 사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 좀 이렇게 갖다 놓는 걸 좋아했었는데 책을 막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2022년도 1월쯤에 제가 호주에 살 때 좀 심심해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할 게 없어서 책을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뭐 미라클 모닝 하면서 아침에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재미를 들려가지고 책 읽기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러고서 막 책을 막 읽자 이렇게 하는데 정말 크게 와닿아서 책을 많이 읽게 된 계기는 유튜브에서 어떤 걸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 읽는 거는 그 저자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거와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크게 와닿아서 그때부터 좀 책을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 좀 재밌는 책을 먼저 보자, 나한테 좀 더 흥미롭고 책 읽는 거를 습관을 들여보자 해서 소설책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소설책을 막 재밌게 빠져서 보니까 읽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많이 봤던 게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큰 인사이트들도 얻고 그 인사이트들을 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정말 크게 제 인생이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나 추천해드릴 만한 책들을 모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로 제 인생을 바꾼 거는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글쓰기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글을 어떻게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글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되게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으니까 정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일기를 써왔죠. 근데 20살 초반에는 막 밖에 나가고 놀고 하다 보니까 글 쓸 시간이 없고 막 일기도 그냥 대충 쓰고 막 띄엄띄엄 쓰고 하다 보니까 글쓰기와 좀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런 책을 읽고 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이 또 변화합니다. 글쓰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일기를 썼었는데 그 전에는 오늘 뭐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썼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그 상황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느낀 기분이나 왜 이런 기분을 느꼈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상황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쓰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아니면 속상한 일, 좋은 일, 기쁜 일 다양하게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화나는 일도 원래 사실 화가 그렇게 많이 없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살다 보면은 화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화나는 일들이 정말 줄어들었어요. 글을 쓰면서 우선 풀려요. 화나는 걸 막 적어요. 화나거나 뭐 기분 나쁜 일들을 막 적잖아요. 그러면 우선 풀려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기분이 나빴을까?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좀 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글로 쓰면은 정말 풀립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할 거, 목표, 내가 할 일, 모든 걸 다 글로 씁니다. 그러면서 저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다시 명확하게 자리 잡히는 게 있어요. 글을 쓰면 생각으로 할 때랑 글을 쓸 때랑은 정말 정말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무조건 글로 쓰시고 정리하고 그러면 머릿속도 정리가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또 발전이 됐기도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영상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려볼게요. 세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운동하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남자아이처럼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도 축구, 농구, 뭐 야구 이런 거 다 하면서 컸는데 20살이 되고 나서는 운동을 정말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동은 안 하는 사람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운동과는 멀리하고 뭐 20살 중반에 헬스장 잠깐 끊고 다녔었는데 뭐 끊어놓고 1년에 4번, 5번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국에 좀 적응을 못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시작했던 게 러닝이었어요. 친척 동생이 추천을 해줘서 러닝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러닝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러닝을 시작했어요. 2년 전쯤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 제가 러닝을 시작하고 러닝이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걷고 뛰기 반복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걷는 거는 괜찮은데 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걷자 이러고 런데이 앱을 키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뛰면 도장 찍는 게 있는데 그 도장을 찍으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벌써.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러닝이 저에게 너무 잘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러닝을 매일 뛰기 시작을 했고 비가 와도 뛰고 추워도 뛰고 더워도 뛰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러닝을 뛰면서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를 만나서 룰루레몬에 입사를 하고 나서 좀 더 운동이랑 가까워진 것 같아요. 룰루레몬이 스포츠 의류 브랜드기도 하고 회사에서 운동 지원금이 나와요.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운동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크로스핏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운동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이록스라는 대회를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정말 훈련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거의 많으면 6일, 5일, 4일 이렇게는 꼭 했었던 것 같아요. 러닝을 하면서도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근력 운동을 하면서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체력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제가 체력은 운동은 안 했어도 정말 체력이 좋은 타입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체력이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체력이 좋아지면 기분 나쁜 일들이 좀 덜해집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우선 체력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막 짜증나는 일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체력이 안 좋으면은 많이 짜증이 납니다. 우선 몸이 힘들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항상. 그래서 계속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올라가면 기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막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체력이 좋아져서 화날 일도 줄어들고 기분 나쁜 일도 줄어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글쓰기, 러닝, 운동 이게 포함이 되니까 정말 화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책을 읽으면서도 다져왔던 저의 그런 마인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우선 체력이 좋아지면은 화날 일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있다면 좀 저한테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리죠. 체력이 좋아져서 활동하는데 좀 더 에너제틱해지죠. 몸매가 운동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어요.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이 라인들도 생기고 운동하면서 정말 얼굴 좋아졌다, 건강해 보인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체력, 두 번째 스트레스 정말 많이 풀리고요. 그리고 몸매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대신에 뭐 운동하는 만큼 더 많이 먹으면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냥 운동하고 평소대로 먹고 하면은 몸매가 더 좋아지고 저는 가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을 가꾸는 거. 근데 거기에서 1등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매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여러분 피부가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운동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운동이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고 지금은 매일매일 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 러닝이랑 크로스핏 이렇게 2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운동은 직접 해보는 게 답이에요. 직접 해보고 사실 운동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있잖아요.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저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를 꼽을 수가 없어요. 4개 다 정말 크게 제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 인생을 바꾼 4번째, 더 크게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4번째는 영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4개 다 꽤나 식상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왜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걸 말하고 식상하게 느껴질까요? 그만큼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정말 꼽고 싶은데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었어요. 제가 호주 가기 전에 영어 스피킹 학원을 다녔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어로. 근데 제가 I want to b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어요. 그만큼 영어 스피킹이 정말 안 됐었고 그렇다고 리스닝이 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어렸을 때 좀 미드를 좀 좋아하고 중학교 때부터 미드를 좀 좋아했는데 미드 좋아하고 뭐 외국 영화 좋아하고 그 정도였거든요. 영어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스피킹 학원에 갔는데 당연히 인터뷰 보자마자 초급반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저는 호주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때 좀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인터뷰 준비라고 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냥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학원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학원을 꽤 오래 다닙니다. 그때 꽤 스피킹 학원을 9개월을 다녔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오래 다니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재밌게 9개월을 다녔는데 영어 인터뷰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뒤통수를 후려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인터뷰를 들어가서 그 인터뷰어가 저에게 What is definition of define?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이라면 당연히 알아듣고 대답을 했겠지만 그때 저는 나름 영어를 정말 열심히 9개월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봤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때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영어를. 그러고 나서 막 사람들이 또 잘한다 하니까 전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정말 많이 늘었다. 그리고 초급반에서 고급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많이 늘었구나. 나 이제 막 영어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인터뷰를 봤는데 그것도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격을 받고 인터뷰를 끝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외국 가서 살다 와야겠다. 제가 항상 외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트리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급하게 호주 워홀을 갔고 그러면서 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호주에 갔는데 여러분 저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영어를 배웠잖아요. 한국에서 미국 영어를 배웠는데 호주 영어를 들으려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갔는데 뭐 주문을 하려고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뒤통수를 후려맞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충격을 받고 나서 호주에서 영어 공부를 미친 듯이 합니다. 영어 공부 팁과 제가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근데 어쨌든 미친 듯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를 그래도 원어민은 아니지만 지금은 모든 누구와는 대화가 가능하고 필요한 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 때 제가 룰루레몬에서 일을 했을 때도 영어로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정도 정말 크게 성장했고 잘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제 인생을 바꾼 네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선은 여러분 영어로 된 자료들 있죠. 정말 한국어로 된 자료가 이 정도라면 영어로 된 자료들은 진짜 거짓말 치고 이만큼, 여러분 진짜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한국어로 된 자료가 이만큼이라면 영어로 된 자료는 이만큼입니다. 유튜브만 봐도 정말 영어로 된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볼 수 있고요. 틱톡에 들어가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도 영어로 된 것들을 영어로 볼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AI가 다 되니까 굳이 영어를 해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영어권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이 머릿속에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의 세계, 영어의 세계. 근데 한국어는 세계는 이렇게 작잖아요. 영어로 된 세계는 정말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 무조건 하세요. 영어가 아니더라도 제2국어, 제2외국어, 제3 외국어 이런 거는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국어로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나한테 주는 인사이트나 정말 달라요. 이런 논문들도 다 영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자료들, 영상들, 또 웃긴 것들도 영어로 된 게 훨씬 많아요. 한국어로 이렇게 웃기는 거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영어가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정도가 되면은 너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들도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도 열렸어요. 한국어로만 지내던 저의 삶과 영어로 지내면서 저의 삶은 또 다른 두 세계가 이렇게 따로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한국어 뇌, 영어 뇌 이렇게 따로 있는 느낌이어서 뇌가 두 개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언어를 볼 때 그 문화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를 배우면서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면서 저는 그게 영어였잖아요. 근데 그 영어를 배우면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커졌어요. 한국어를 할 때는 한국의 문화의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더 있잖아요. 나의 의견은 좀 이렇게 숨기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맞춰주는 좀 그런 그룹적인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권에는 좀 더 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다, 내 생각을 좀 더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영어를 하면서 내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다, 나의 생각 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어를 할 때도 그 문화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한국어를 할 때도 좀 더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좀 더 표출하고 싶고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영어를 하면서 제 인생도 정말 크게 변했습니다. 이중 언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가질 수 있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너무 많아져요. 단순히 이런 직업적인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기회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기회가 정말 많아지고 보는 기회도 많아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요. 저는 그래서 이 외국어를 하면 정말 인생이 변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외국어도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제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답답한 마음이나 다 잘하고 싶은 마음. 근데 미친 듯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어는 그냥 노력하면 돼요. 시간이랑 노력 투자하면 언어는 무조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꼭 하라고. 영어가 아니더라도 제2 외국어를 하면은 정말 인생이 변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언어를 배우고 싶고, 여러분들도 다른 언어를 함으로써 느끼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느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제일 끌리는 거 하나를 정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책 읽기든 글쓰기든 영어든 운동하기든 하나를 시작하면은 신기하게도 다른 것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선 무조건 시작하세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의 영상에서 계속 다뤄보려고 해요. 책 추천, 그리고 영어 어떻게 잘했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했는지, 글쓰기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뤄볼 거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안녕.